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도청 행정 업무에 쓰라고 책정한 사무관리비라는 명목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사들인 물품들을 확인해 보니 스마트워치나 모자, 명품 넥타이, 가정용 청소기 등으로 사적인 용도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사무용 비품사라고 마련한 예산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시죠. 먼저 김진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남도청 감사관실입니다. 최근 국제협력관실 직원이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썼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에 나섰습니다. 근데 우리 내부적으로 제보도 있고 지금 감사 중에 있으니까. 사무관리비는 전라남도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 전남도청 전체 부서에 할당하는 돈. 도청 공무원들은 전남도청 1층 매점에서 사무용 비품 등 소모품을 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매점 운영은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하고 있습니다. 선발 역할을 해주시면 제가 일이 높아가지고 전화로 충전도 많이 하거든요. 매점에 구비되지 않은 물품들은 매점이 개설한 특정 인터넷 쇼핑몰 계정을 이용해 구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각 부서별 격리 업무를 맡은 서무 담당자들이 쇼핑몰 아이디를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본청 12개 실국, 62개과 250개 팀에 서무 담당자 1명씩이 지정된 걸 감안하면 1,200여 명 도청 공무원 30%가 아이디를 공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루트를 이제 전임자분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서무 담당자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두면 매점이 대신 결제하고 매점이 수수료 명목에 웃돈을 얹어 각 부서에 청구하면 부서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구조입니다. 매점의 수수료는 물품 가액의 19% 수준. 세금으로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매점을 이용하며 11,900원을 쓰는 꼴인데 수수료는 전액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에 수입이 됩니다. 원하면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도 사주는 거지 그게 매점 수익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MBC에 제보된 매점의 인터넷 쇼핑몰 구입 내역입니다. 사무실 슬리퍼와 여성용 모자, 여행용 가방, 경량 구스 패딩 조끼, 카드 지갑이 눈에 띕니다. 무선 이어폰과 명품 넥타이, 고급 서류 가방,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골프 에디션, 심지어 100만 원 이상의 가정용 청소기도 구입했습니다. 이불과 손수건 세트, 남성용 여름 바지, 잡곡, 샤워용품, 차량용 방향제, 샴푸 린스와 양념통, 홍삼 등 건강 보조식품까지. 사무용 공동 비품보다는 사적 물품에 가까운 구매 내역이 수두룩합니다. 개인 신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사무용품이 아니잖아요. 사무관리비 운영 지침은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올해 예산은 10조 3천억여 원. 이 가운데 실국 과 팀별로 배정된 사무관리비 총액을 물었지만 전남도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처럼 사무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쓰는 일은 도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거둔 돈으로 콘서트를 열기도 했는데요. 세금을 다루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혈세 운용에 문제의식이 없다는 점, 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어서 박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전남도청에서 열린 행복 콘서트.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이루어졌고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 조합원 등이 초청됐습니다. 모두 1억 4천만 원이 든 행사에 전남도청이 지원한 예산은 3,500만 원. 나머지 1억여 원은 모두 공무원 노조가 노조 돈으로 부담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쓰죠. 또 초청해가지고 2번 했는데 이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제 쓰는 거죠. 전남도청 매점 운영을 통한 수익금은 이 같은 행사 등을 통해 환원했다는 게 노동조합의 설명. 하지만 노조의 매점이 행정사무 물품을 사는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의 웃돈을 수익으로 거두는 과정에서 오가는 돈 모두가 세금이란 문제의식은 실종됐습니다. 높은 수수료율을 문제 삼는 내부 지적도 제기됐지만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는 다른 시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역시 세금을 통한 수수료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19%가 지금 타 시도랑 비교했을 때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힘들어가 결코 많진 우리도가 가장 낮더라고요. 그걸 많다고 하면은 매점 운영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죠. 세금으로 이뤄지는 물품 구매의 창구가 되는 전남도청 매점의 직원은 모두 4명.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에서 채용했습니다. 매점의 물품 구매를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임은 과거 전남도청 노조위원장을 지냈던 공무원의 가족으로 최근 언론 취재가 시작된 뒤 돌연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영가 일본 뭐 여행 때문에 연락 주셔가지고 그거는 대체사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저는 여기서 물건 채워갖고 팔고 요것만 해가지고. 전남도청 서무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사무관리비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없는 건 이제 그거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이제 저도 알고는 있어요. 에이.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매점을 통해 구입한 고급 가정용 청소기는 도청 어느 부서에 있는지, 스마트워치와 태블릿 PC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여성 모자와 남성의 바지, 방한용 조끼는 누굴 위한 건지, 사무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했다면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전남도청 공직사회는 현재 묵묵부답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천을 둘러싼 지역 정치인들의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놓고 친명계와 반명계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직무체제 유지를 결정하면서 텃밭 호남의 셈법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기소를 부당하고 무도한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공식 규정한 것은 내년 총선을 이재명 체제로 치르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비명계 비율이 적지 않아 일부 반발도 예상됐지만 일단 숨죽이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지역 비명계 의원들은 대외적으로 반발하는 계기로 삼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민생법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편, 특히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야 하는 시기라는 점, 앞서 가결 같은 부결 평가를 받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탈표를 두고 지역 강성당원들의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총선 승리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대표 체제로 가냐 안 가냐가 핵심은 아니죠. 지역 현역 의원들이 내년 총선 공천을 놓고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 40여 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2024 총선 광주 시민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현재와 같은 거대 양당 기득권 독점 구조하에선 정치의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정쟁만 난무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총선까지 남은 13개월. 복잡해진 셈법에 어수선한 지역 정가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눈초리가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 거대 여야 정당들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한창 벌이고 있습니다. 각종 부작용을 안고 있는 현재의 선거구제를 바꾸긴 바꿔야 하는데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기 위한 거대 정당들의 삿바 싸움이 치열합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현재 선거제도는 한 표라도 더 받는 쪽이 이기는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그러나 호남과 영남 등의 지역에선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소수 정당 소멸, 지역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구 크기를 늘려 한 지역구에서 1등 말고 2, 3등도 뽑게 하는 중대 선거구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3개의 선거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건 대선거구제. 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말고 한 지역구에서 4명에서 7명까지 뽑고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는 준연동형에서 오로지 정당의 득표수에만 정해지는 병립형으로 변경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를 지금 잘못된 것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으려면은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하려면은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반면 국민의힘은 중대 선거구제를 합친 도농복합형 선거구를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중대 선거구제와 같은 성격인데 도시 지역구당 3명에서 5명까지, 농어촌은 지금처럼 1명만 뽑자는 겁니다. 비례대표제는 크게 6개,
또는 17개 권역으로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습니다. 4년 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고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바라보는 국회와 정당 정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하지만 거대 정당이 내놓은 선거 개편안은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는 결론으로 갈 것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개 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두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한 안이지 선거제를 개혁해야 될 참된 이유에 부합하는 안이 아니다. 여야 국회의원은 오는 30일까지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할 계획인데 여기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순천시가 심사하는 창업경진대회에서 심사위원과 입상한 기업인이 같은 투자클럽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선정 당시에도 논란이었는데 중간평가에서도 비슷한 형평성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은 이게 공정이냐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승자인 A기업과 심사위원이 같은 된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순천시 창업경진대회. 최근 또다시 불공정 심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입상한 기업에게 상금 등의 혜택을 지급할지 결정하는 중간평가. 이 평가의 평가위원이 우승자인 A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A기업은 중간평가에서 심사기업 중 유일하게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지난해 말 치러진 이 중간평가의 심사위원 4명 중 2명이 A기업의 사실상의 주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 1명은 A기업과 같은 투자클럽 소속이었습니다. 중간평가에서 탈락해 상금과 사무실 입주 기회를 박탈당한 다른 기업 대표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공정한 사회인데 저도 가만히 안 있죠. 불공정 심사 논란 때마다 언급되는 A기업과 A기업이 소속된 투자클럽. 이 둘과 관련된 심사 불공정 논란은 다른 창업 관련 기관에서도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모를 통해 A기업을 투자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는데 이 사업의 평가위원 5명 중 1명이 A기업이 소속된 투자클럽의 회장이자 A기업 대표의 부친인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에 전남 창조혁신센터 측은 A기업 대표의 부친이 자진해서 심사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심사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피 신청 결과 결론적으로 5명의 위원으로부터 심사를 받은 다른 기업과 달리 A기업은 부친을 제외한 4명에게만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애초 심사 조건이 공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순천시 창업경진대회에서 재차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A기업은 중간평가에서 받은 상금을 자진해서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문제가 된 투자클럽의 회장은 친목도모와 투자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클럽에서 회원의 활동을 간섭할 수 없으며 심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도 해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함께 만드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MBC 시사 용광로가 잠시 후 첫 방송됩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사 용광로에서는 축제가 돌아왔다라는 주제로 코로나 이후 본물처럼 쏟아지는 지역 축제의 허와 실을 따지고 성공 조건을 토론합니다. 호남 MBC 3사가 함께 만드는 시사 용광로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광주 전남 지역의 주요 의제를 놓고 토론할 계획입니다. 광주 동구의 한 공무원이 작성한 아동학대 조사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는 광주 MBC의 보도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동구는 지난해 4월 피해 부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MRI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MRI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조사서에 작성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광주 전남 연구원 재분리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와 광주 진보연대 등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연구원의 재분리 또는 통합을 논의하기 전에 위상 정립과 역할 부여에 대한 확실한 장치 마련이 우선 과제라며 신중하고 민주적인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단체는 광주시는 연구원 재분리 과정에서 일방적인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